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국세청 월간질의 탑10 이번엔 특별판으로 종부세입니다. 22년 한 해 가장 변화가 무쌍한 게 종부세입니다. 개정안이 발표가 됐다가 국회 통과가 안 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개정이 된 건지 헷갈립니다. 이미 고지서는 배달이 됐네요. 고지서 바꿔서 실망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분들이 많네요. 22년 올해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내년 23년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헷갈려하는 종부세, 국세청 월간질의 탑10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매달 연재가 되고 있는 사례로 풀어보는 월간질의 탑10. 이번엔 특별판으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등록일은 11월 25일입니다. 22년 올해 들어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종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판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생소한 것도 있네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합산배제 가세 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월에 특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12월 15일까지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인별가세, 개인별가세입니다. 그렇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세 대상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입니다. 주택에 딸린 부속 토지도 대상입니다. 재산세 가세 대상이라면 동시에 종부세 가세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개정안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바뀐 건지 헷갈려 합니다. 올해 22년 적용 종부세입니다. 바뀐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사실 이것밖엔 없습니다. 기본공제 11억 6억, 다주택자 중과세율, 그리고 세부담 상한, 종전규정 그대로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공시가가 20% 전후로 오르면서 실제 내게 될 종부세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이후는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발표는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공제가 상향되고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단일세율로 간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회 합의가 안 됐네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네요. 기존의 합산 배제와 함께 가세 특례 규정이 생겼습니다. 일시적 주택,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이 여기에 해당입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첫 번째 Q&A입니다. 대전광역시에 두 채를 가진 2주택자입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2년 6월 1일 현재는 조정지역 2주택입니다. 그런데 9월 26일 해제가 됐네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해제가 됐는데 이 경우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주택 두 채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 경우도 조정지역 2주택 중과세가 적용인지. 종부세 가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돼서도 그대로 조정지역 2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부터,
그리고 조정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 1.2에서 최고 6%까지의 중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300%가 적용입니다. 세부담 상한도 23년 이후부터는 150%로 일어나를 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알 수는 없네요. 두 번째부터는 일시적 2주택에 관한 질의응답입니다. 종전주택 A와 신규주택 B,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리고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22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9월에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적용입니다.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고 1주택자 특례가 적용입니다. 기본공제가 11억입니다. 장기보육 공제 그리고 고령자 공제,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합니다. 조정인지 비조정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2년 내 처분 요건입니다. 종전주택 A를 취득하고 3개월 만에 신규주택 B를 취득했습니다. 종부세 일시적 주택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적용인지, 종부세 일시적 2주택도 1년 이상의 취득 텀이 필요한지, 종부세는 1년 취득 텀이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적용입니다. 2년의 처분기한만 지키면 적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취득간격 1년 텀은 양도세의 경우만 필요합니다. 종부세나 취득세 등 나머지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네요. 2년이 지나서 양도를 했습니다. 이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미 가세 특례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주택을 2년 내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자 상당의 가산액까지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 주택 특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가산세까지 추징을 당합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 주요 부과 사례입니다. 1, 2번은 임대사업자 관련 조항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5번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조정지역에 각자 1주택씩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수는 세대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별 보유 주택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각자 1주택으로 중과세율 대상은 아닙니다. 종부세율 적용 주택수 판정 사례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1주택입니다. 그런데 자녀와 공동명의 1주택입니다. 이 경우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와 공동명의 1주택도 특례가 가능한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부부에 한해서 적용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공동명의 1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 1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세 의무자입니다. 소유 지분율이 더 큰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지분이 동일하다면 지정을 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적용 사례입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1억입니다. 두 번째, 본인주택 한 채와 배우자주택 한 채, 2주택인 경우입니다. 각자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가 각각 6억이 적용입니다. 만약 두 채를 남편이나 아내 혼자 명의라면 이때는 기본공제가 6억입니다. 종부세 부담으로 배우자에게 정해를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례 4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입니다. 2주택으로 각자 지분에 대해 6억의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대로 1주택 특례로 11억 공제도 가능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서 8번은 부속 토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속 토지도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이 한 채, 2주택인 경우입니다. 물론 대상 임대주택이 두 채든 몇 채든 관계가 없습니다. 합산 배제가 되면서 1주택자로 11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배우자 명의라도 상관없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본인이 일반주택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적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반주택, 즉 거주주택에 살고 있어야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네요. 저도 이건 몰랐네요. 7번째는 자동 말소가 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입니다. 4년 단기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22년 5월에 자동 말소가 되었습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는 말소가 되고 일반 주택이 됐네요. 그리고 7월에 10년 장기로 재등록을 했습니다. 이 경우 합산 배제가 가능한지, 즉 6월 1일 이후에 재등록을 했는데 이때도 합산 배제가 적용되는지, 등록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입니다. 자동 말소가 되고 재등록을 했습니다.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요건을 갖춘다면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계속 임대 중인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 9월 30일까지 장기 임대주택으로 새롭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말소가 된 임대주택, 그런데 재등록을 6월 1일 이후에 7월에 했네요. 원칙은 다음 해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말소가 돼서도 6월 1일 현재 계속 임대 중이면서 그리고 9월 30일 이전에 재등록을 한다면 당해년도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네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이 말소가 됐다면 계속 임대를 하더라도 합산배제 적용은 안 됩니다. 이때는 합산배제 제외신고도 해야 합니다. 8번은 1세대 1주택자의 납부유예 신청입니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시까지 납부가 유예됩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입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7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가능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자율이 연 1.2%로 상당한 저리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2일까지입니다. 해당자는 이 자료 잘 챙겨 보시면 되겠네요. 9번째는 상속주택 특례입니다. 남편 명의로 1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22년 5월에 아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본인 1주택과 배우자의 상속주택, 이 경우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본인 1주택과 배우자의 상속주택입니다. 1주택자가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 가세기에 배우자의 상속주택은 적용이 안 되네요. 부부 공동명의 시 일시적 주택,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 기준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간 납세 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례가 허용된다고 하네요. 자료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따로 체크를 해보시고 결론은 납세 의무자인 본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특례가 적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주택 부속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2채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부속 토지도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속 토지 위에 타인 명의의 주택이 2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속 토지 위에 타인 주택 2채도 보유주택 수에 계산을 합니다. 즉 조정지역 2주택으로 1.2에서 6%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다소 황당한데 현행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챙겨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6건 해석입니다. 부속 토지 위에 타인 명의의 주택이 3채가 있습니다. 이 경우 3주택 이상에 해당되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300%가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